주식은 이제 차명주주의 명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명의신탁 주식을 대표님 명의로 회수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드리면 대표님들의 99%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아, 그러면 차명주주 명의의 주식을 내 자녀에게 그냥 주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, 기업의 별의 강지훈 변호사입니다. 그동안 쭉 CEO에게 필요한 명의신탁 그 주제를 가지고 세무사님들께서 어떻게 CEO한테 우리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마련한 그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. 관련해서 세무사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거나 또는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한다, 어떻게 생각하느냐, 그런 연락을 종종 받았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또 관련해서 상담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진행한 상담 관련해서 오늘 한번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사례는 가장 세무사님들께서 차명주식 관련해서 고객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신탁자인 K라고 표시하겠습니다. 우리 약자로 이제 신탁자가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우리 차명주주의 명의로 이제 주식을 신탁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차명주주의 명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명의신탁 주식을 대표님 명의로 회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대표님들의 99%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아,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차명주주 명의의 주식을 내 자녀에게 그냥 주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이 국면이 그 세무사님들께서 차명주식 관련해서 고객분들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국면입니다. 내 자식한테 그냥 바로 주면 안 될까요? 왜냐하면 나한테 회수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다시 자녀에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2번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넘기면 안 될까요?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99%입니다.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대표님들이 이게 물어보시고,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이 자녀에게 차명주주의 명의에 있던 주식을 그 대표님의 자녀로 바꾸어진 경우들이 있었고, 또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는 이 대표님들께서 절대 차명주식이 아니다, 차명주식이 아니니까 괜찮다, 이거는 원래 이 사람 주식이다 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하시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는 거니까 나의 자녀가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세무사님이 본인이 보기에는 차명주식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하도 차명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주분이 이제 돈이 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를 팔고 싶어 하는데 이 비상주식이 팔리지도 않고 어디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으니 그럴 바에는 이제 대표님이 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냥 자녀가 사는 걸로 했다,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양수도를 진행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. 물론 금액은 보충적 평가광고에 의한 그 가액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해서 이제 해줬다고 합니다. 결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차명 주식으로 보고 이 K, 이 대표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처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갔던 것인데요.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, 아니 이건 진짜 이 차명주주가 아니라 이 원래 설립 때부터 있었던 원래 주주가 맞다, 이제 계속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자녀한테 이렇게 뭐 양수도하기로 한 건데 그냥 증여세가 과세가 됐다, 억울하다,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, 제가 이제 사정을 계속 쭉 들었죠. 사정을 쭉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차명 주식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세무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명 주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직접 입증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차명 주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 입증은 불가능하니까 간접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사실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론해서
결론을 내리게 되는 방식을 쓰는데요. 네, 법관이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과세당국도 조사한 이후에 결론 내리는 게 아주 그렇게 그것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물론 이제 과세하는 쪽으로 경향이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 방법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, 차명주주가 S에게 주식을 양수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왜? 그러니까 주로 양수도를 하고 저가로 양수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데 왜입니다. 왜? 즉, 이 차명주주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식이 당연히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를 하거나 또는 뭐 저가로 양수도를 한다고 하면 왜 자기 자녀를 두고 왜 대표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지 또는 저가 양수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. 차명주주가 대표의 자녀에게 바로 양수도를 하거나 증여로 넘기는 거는 왜라고 하는 이 의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달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뒤집어서 이건 차명 주식이 대표가 회수하는 거네. 그런데 그거를 두 번 번거로우니까 자녀한테 주는 거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차명주주가 자녀한테 가는 것을 합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세무사님들께서 이 차명주식의 회수와 관련해서 대표님들을 얘기하실 때 100이면 100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근데 왜 자기 자녀도 있는데 왜 대표님 자녀에게 준다고 할까요? 조사 나와서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? 이제 거기서 말문이 딱 막히거든요.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런 차명주주가 자녀에게 가는 이 거래는 절대로 막으셔야 됩니다. 거의 방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명주주의 주식은 대표님에게로 비용이 들지만 회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고객분들께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차명 주식의 회수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